이번 시간에는 뭘 할까요? 네. 전자유도, 정전유도인데 이게 유도장애죠. 유도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유도되는 장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전자유도장애가 있고요. 전자유도장애. 어떻게 된 겁니까? 전자유도장애. 유도장애. 그 다음에 정전유도장애가 있죠. 정전유도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1차에서 뭐 한 걸 좀 되살려 보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좀 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정전유도, 전자유도, 정전유도. 이 전자란 말이 들어가면 뭐? 전류 기억하시고요. 정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압과 관계된 거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전류냐 이런 얘기인데 전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상전류입니다. 영상전류. 영상전류에 의한 거다. 지락전류라고도 하죠. 지락전류. 지락전류라 그래도 됩니다만 영상전류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덕턴스와 관계 있습니다. 인덕턴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인덕턴스 M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전 유도 장애는 영상 전류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영상 전압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상호 정전 용량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전압 전류를 가지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압 그러면 정전 용량하고 관계 있구나. 전류 하면은 인덕턴스와 관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쪽에는 전류, 자, 이쪽에는 전압 이렇게 둘 다 영상분. 그러니까 유도장애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영상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조금 이해를 더 돕자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요게 이제 강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900볼트가 흐른다 여기에 그럼 상당히 높은 고압이죠. 특고압인데 자, 아래쪽에 이제 통신선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신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이게 전압이 통신선이 예를 들자면 뭐한 24볼트 된다. 24볼트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월등히 파워가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쉽게 하면 이제 뭐 유도 전류에 의한 그죠? 유도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통신선의 전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되죠. 이쪽이 전류의 흐름이 훨씬 크니까 그런 걸 이런 걸 이제 유도 장애라 그러죠. 그래서 전자 유도 장애와 정전 유도 장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에게서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은 전력선에 의한 이 통신선의 유도 전압 얼마나 걸릴까 하는 걸 계산하는 식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식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선에 유도되는 계산식을 우리가 EM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EM 값이라고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EM은 J는 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오메가 M의 L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IA, IB,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이제 J는 뭐가 된다고요? 위상이 된다. 위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다 하시는 거고. M은 상호 인덕턴스죠. 인덕턴스. 서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다음 L은 어떻게 돼요? 선로의 길이. 선로의 길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행 길이를 얘기합니다. 병행 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 개가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그죠? 병행을 같이 가는 길이, 그럼 여기가 같이 가는 데죠. 여기가 같이 가는 게죠. 나머지는 같이 가는 길이 아니죠. 이제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에, 것만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게 L 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IA, IB, IC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다시 쓰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 IA, IB, IC는 3배의 I0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J의 오메가 M의 L의 그 다음 뭐라고 쓴다고요? 3배의 I0로 바꿔칠 수 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요게 된다. 3배 영상 전류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복습하는 셈 치고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 뭐 대칭좌표법에서 그죠? 대칭좌표법에서 얘기할 때 그 I0 영상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지만 영상 전류를 구할 때 I0는 어떻게 합니까? 3배가 아니라 3분의 1이죠. 3분의 1배의 IA, IB, A상, B상, C상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라고요? 영상전류다. 이 영상전류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그죠? 곱하기 3 하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쪽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배의 I0는 A, B, C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류 A, B, C야.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거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식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에 나와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될 때는 만약에 영상 전류를 줬다. I0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 3배를 하란 얘기고 그리고 요 값이 뭐냐면요. 지락전류예요. 지락전류 IG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G 값을 줬다 그러면 그 IG 값을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영상 전류를 줬다. 영상 전류를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상 전류 값을 줬다 그러면 다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고. 요 3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요 IA, IB, IC 이게 평상시에는 요 합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는 이게 저 전압이 유도되는 전압이 EM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제로니까 여기가 제로면 여기 곱하면은 뭐 전부 다 제로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뭐겠어요? 뭐 지락이나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통신선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큼 전압이 걸리냐 지금 계산한 만큼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L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L 값이 병행길이기 때문에 병행길이 이기 때문에 두 개가 병행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병행을 안 하는 게 좋다. 두 개가 병행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는 게 같이 서로 가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부득이하게 같이 가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교차를 시켜라 차라리 교차. 이렇게 교차를 시키면 그 병행 길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자유도에 관한 설명이었죠. 이제 전자유도 현상에 관한 거였다. 그러면 전자유도가 아니고 이제 정전유도 장애를 조금 더 보면 정전유도 장애, 정전유도 장애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도 뭐 전압이 걸리겠죠. 전압이 걸린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뭐였냐? 전자유도. 그러니까 영상전류에 의해서 지락전류에 의해서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전력선과 통신선 요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을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락이 발생했을 때 통신선과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을 얘기 드렸다 이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제 그 전압이 또 이제 유도 전압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이 또 있다. 이게 통신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영상 전압이라 그랬죠. 영상 전압에 의해서 그 영상 전압과 상호 정전 용량 이거에 의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어디야? 통신선에 전압이 유도된다. 전압이 유도된다. 그럼 그 전압은 얼만큼이냐? 그걸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말하겠다 이겁니다. 그걸 언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이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M이라고 표현을 해다 ES로 표현해 봅시다. ES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죠. 아마 어디서 많이 본 거다 할 거예요. CAB 플러스 CB분의 CAB 여기다 곱하기 2에 여기 볼트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자,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 여기 많이 들여다본 거 그죠? ES가 있죠. ES. 근데 이게 좀 길죠. 긴데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루트를 씌우고요. 위에 문제에 루트를 씌우고 아마 다 할까요? CA에 CA-CB 플러스 CB 아예 이렇게 쓰죠. CC 쓰고 여기에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CC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C 마이너스 C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는 CA 더하기 CB 더하기 CC 플러스 CS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하느냐 우리가 보통 선전압이다 루트 3을 대지전압이죠. 이거 대지전압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 대지전압이다. 대지전압이다. 여기서 나오면 이제 요 계산은 통신선이 한 가닥일 때 통신선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닥 값을 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배 법칙으로 그 값을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은 자 여기 전력선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전력선이다. 그리고 자 이쪽에 뭐 통신선이 있다고 보죠. 통신선이 여기 좀 있다. 여기 통신선이다. 여기가 대지다. 이렇게 보면요. 대지라고 보면은 여기에 그 대지 전압이 걸리겠죠. 요 사이에 대지 전압이 그죠? 대지 전압이 2가 걸린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지 전압이죠. 대지 전압. 그리고 나서 이제 폐회로를 그리는데 요 사이에 그죠? 전력선과 통일 사이에 여기에 작용하는 정전 용량이 CAB라고 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CB에 걸리는 건 CB라고 할 때 요걸 CB라고 할 때 결국은 회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펼쳐서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전압이 흘러서 건전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럼 이거 전압이 어떻게 돼요? 분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자 그러는 거는 요 AB 전압이니까 그죠? 전압 분배에 의해서 그 식을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된다. 합분의 그죠? 니꺼 내꺼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CAB가 올라간 거다 이 말입니다. 설마 뭐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회로 이렇게 그려갖고 요게 V1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게 이게 R1, R2라고 했을 때 V2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걸리겠냐 할 때 이 사이에 뭐 V라는 전압이 걸린다고 보면 폐회로가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어떻게 썼습니까? V1은 전체 전압에다 그죠? R1 플러스 R2분의 R1 했었죠. 요 원리를 그냥 갖다 그대로 했다. 여기를 구하려 그러니까 이제 CAB가 올라간 거고 요거하고 요게 이 분모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전압 분배 법칙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선당 값이라 그랬죠. 이게 한 선값만 한 가닥 한 선, 한 선 값이다. 한 선. 그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거 이제 세 선이잖아요. 요거는 세 가닥 값입니다. 세 가닥. 세 가닥. 실제로 전선은 삼상이니까. 그죠? 요거는 한 가닥이라는 거. 한 가닥 값입니다. 시험에서 나오면 아래쪽이 나오겠죠. 위에 건 간단하니까 잘 안 나옵니다. 아래식은 꼭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통신선이 있고, 그죠? 전력선이 세 개가 있겠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중간에 전부 다 이렇게 정전 용량이 있겠죠. 어, 아까도 그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유도장에 있어서 정전 유도장애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정전 유도장애는 영상전압과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용량이 이제 불평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평소에는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락사고가 발생했다는 거 할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선이라고 했을 때 이게 통신선, 그죠? 요 이제 대지와의 또 정전 용량이 있겠죠. 여기에 CS라 그랬을 때 CS라 그러고 여기 거를 뭐 CA, CB, CC 이렇게 했을 때죠. 그 각각 여기에 이제 그 전류가 또 흐르겠죠. 전류도 흘러가고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EA고 이게 EB고 EC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A, IB, IC 뭐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세 개의 통신선에 일괄적으로 해서 걸리는 거 이제 걸리는 게 바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제 중간 과정은 좀 생략을 했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미 1차 때 다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을 2번 식을 잘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여기 보면 A에다 A, B, B에다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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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는 거고 A, B, C 다 하면 되는 거고 이게 C, S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생각하면 되죠. A, B, C, C, S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이 대지전압이 주어졌다. 대지전압. 그러면 대지전압을 요거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이도 대지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 보통 상간전압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루트 3분의 V로 이제 전압이 주어지면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2번이 나온다. 1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로정수의 평형 뭐 이렇게 해갖고 선로정수 다시 말해서 아까 좀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이 그림이 어디로 갔나? 자 여기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보고 선이 이렇게 있죠. 뭐 보통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그 통신선이 있고 여기 전력선이죠. 전력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거리가 달라서 요 거리 각 선과 그죠? 이제 뭐 L1, L2, L3라고 하면 L1, L2, L3와 통신선의 거리가 틀리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아까 얘기한 정전 유도 장애가 발생해요. 정전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선로 정수 평형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거죠. 연가한다 그러죠, 이거를. 그래서 연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전 유도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일정한 주기로 해서 계속 바꿔주는 거죠, 위치를. 그래서 평형을 맞춘다. 자,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정전 유도는 어떻게 돼요? 정전 유도는 막을 수 있다. 블락킹이 된다. 하지만 전자 유도는 어떻게 돼요? 위에 배운 전자 유도는 연가를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건 발생하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유도 장애가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물어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서로 가까이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력선과 통일선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두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게 한다.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수직으로 교차시켜라. 수직 교차시켜라. 이렇게 하면 이제 병행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가까이 붙여갖고 멀리 떨어뜨릴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두 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선을 이걸 이제 접지를 하죠. 이렇게 접지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선을 차폐선이라고 그래요. 차폐선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여기 3번에는 뭘 한다고요? 차폐선을 설치한다. 차폐선을 쓴다. 또 아까 했던 거 있죠. 연가를 한다. 선로정수 평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쓴다 그러면 IG 지락전리죠. 이거 3I 제로였죠. 이 지락전리를 어떻게 해요? 줄인다. 최소가 되도록 한다. 또는 뭐 제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접지를 할 때 무슨 접지를 합니까? 소호 리액터 접지를 하죠.
리액터 접지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한단, 직고, 소, 분패 뭐 이런 거 있죠. 블로 리액터에 대해서 쭉 적은 거죠. 뭐 페란티 현상, 소호 리액터, 지락 전류 할 때 이거 나왔던 거죠. 제가 이미 많이 올려드리고 적어서 땅콩에도 올려드린 게 있죠. 그 여기서 이제 지락전을 줄일 수 있는 게 비접지도 그렇긴 한데요. 이제 송전에 있어서 비접지는 쓰지 않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고요. 이 효과를 내는 게 뭐 있냐면 고저항 접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 고저항 접지. 둘 다 중성점 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 고저항 접지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접지를 사용하죠. 직접 접지 방식을 쓰죠. 직접 접지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IG가 아주 최대가 되죠. 최대. 언제? 지락시. 그죠? 지락시 채우가 된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락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잘라내죠. 그래서 고속도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게 고장 전류가 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이래서 어떻게 돼요? 고장 전류를 신속히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지 고속도 차단기를 쓴다. 이렇게 또 추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속도 차단기를 사용한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죠? 자, 이해를 하신다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전력선 측의 대책이었고 통신선 측에서는 어떤 게 있냐? 이거 뭐 간단하죠. 이제 연피 케이블을 씁니다. 연피 케이블을 쓴다. 이제 막아주는 거죠.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피레기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계 코일 또는 배류는 빼낸다는 얘기죠. 배류 코일을 사용하여 그죠? 통신선을 접지하는 거죠. 통신선을 접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통신선 측의 대책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계속 이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